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9일입니다. 지금은 아마도 지방에서 기차나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10월 9일 정오부터 광화문에서 조국 그리고 문재인 규탄 국민 대집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조국 구속, 문재인 하야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정된 가운데 제가 새벽에 방송을 드리는 것은 지금 새벽 4시인데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 씨가 누구나 다 구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람은 명재권 영장담당 부장판사인데 어제 영장심사를 서면으로 한 다음에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하여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루어졌다. 배임 수재 부분의 사실관계가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장 청구가 되고 나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경찰이 구인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구인영장을 집행한 것은 의사의 소견을 들으니까 충분히 구속 심사에 나올 체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본인은 또 영장 실질 심사를 거부를 했어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만 가지고 구속 영장 여부를 검토한 끝에 기각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재권 이 부장판사는 작년에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입니다. 양승태 씨가 증거인멸할 사람입니까? 양승태 씨가 구속되어야 할 사람입니까? 더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씌워진 이 죄명이라는 것은 본인이 무슨 오늘 기각시킨 이 사람처럼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부정의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지나놓고 보면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주 합리적 판단을 한 겁니다. 일본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정부와 협조한 겁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반되는 지금 판단이 써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걸 확정시켜버리면은 반드시 한일 외교에 파탄이 난다. 그러니까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는 입장을 무슨 사법농단으로 몰아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이분을 구속한 사람입니다. 이 구속한 사람이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복잡한 영장 기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배임 수재 부분의 사실관계가 대체로 인정된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교사를 이 사람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인데 교사를 채용하는데 뇌물을 받았어요. 교사 채용에 각 1억 원씩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을 받는데 심부름을 했던 두 사람은 이미 구속되었습니다. 종범이죠, 종범. 2억 원입니다, 2억 원. 2억 원을 받아가지고 이 조국 동생한테 갖다 바친 사람은 구속이 되었는데 정작 돈을 받은 사람은 구속이 안 된다. 이게 법적 안정성이 있습니까?
더구나 부정 비리 아닙니까? 비리, 채용 비리 아닙니까? 이 채용 비리와 관계되는 사건에서는 아주 고위직의 뭐 KT 회장 지낸 사람도 구속이 되고 아주 엄격하게 다루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정이 됐는데 이미 구속이 됐으니까 돈을 줬다 받았다는 관계는 여기도 인정을 했다 하겠습니다. 배임 수재는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인정된다면 당연히 구속이죠. 종범은 구속되고 주범이 구속 안 되는 이런 수도 있습니까? 다만 그 중에 일부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참 그것도 희한합니다. 범행을 자백했으니까 구속 안 한다. 글쎄요. 이게 과연 정의로운 판단인지. 더구나 이 조국 동생은 여러 가지 사건과 지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혐의. 위장 허위 소송 의혹이 발단한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대 공사 수주와 하도급 공사를 맡다가 IMF 외환 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났는데 조 장관 동생 부부는 2006년에 코바시 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 원 가량의 고려시티 개발 채권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가지고 51억 원의 채무를 지게 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소송이 가능하느냐 하니까 이게 위장 서로 짜고 소송을 포기함으로써 그러니까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가지고 51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웅동학원이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소송 사기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파고드니까 지난 8월에 이 조국 동생은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과거 공사 부도로 인한 지급 보전 책임을 떠안은 기술 신용 보증에 대한 채무 42억 원을 변제하는 데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씨는 변제하고도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이분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건 뭘 나타내느냐. 지금 이 조국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과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공정한 재판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확인시켜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지금 대법원이 이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기관 비슷하게 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청와대 출장소라는 아주 경멸스러운 말도 듣고 있는 대법원장이 부하냐,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냐 하는 이야기. 더구나 최근에 징용공 배상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말도 아닌 법리로서 해가지고 국제적으로는 아주 창피를 당하고 있고 나라를 이렇게 위기에 빠뜨린 이 대법원장 하에서의 판사 명재권이라는 부장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또 지난달에도 이 조국 사건과 조국 그 오촌 조카 사모펀드와 관련된 구속영장 두 사람을 또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기각과 영장 발부를 정말 정치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주고 있어요. 뭐 화제가 된 이분이 왜 영장 담당 판사가 됐느냐에 대해서는 작년에 양승태 씨를 구속한 다음에 화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막 채용 비리 아닙니까? 채용 비리 1억 원씩 뇌물을 받았다 이거예요. 교사로 자기 학교에 교사로 채용해 주면서 뇌물 준 사람이 구속된 겁니다. 1억 원씩 뇌물 중간에서 뇌물 조달해 가지고 준 사람이 A씨, B씨로 표현되어 있는데 아니 이게 구속감이 아닙니까? 막 몸이 불편해서 구속 안 했다. 딱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이해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다. 그런데 자백을 했으니까 구속할 필요 없다. 자,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이게 결국 국민들이 화를 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화를 내가지고 이제는 검찰을 옥죄고 있는 게 정치권만 아니라 법원의 일부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법원의 일부 세력이 조국 일가를 감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국민들이 화를 내는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오늘 10월 9일 더 많은 사람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